진로 탐색 세미나 마지막 주제가 입사 희망 기업을 어떻게 정할까라는 주제더라고요. 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가고 싶다,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는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큰 카테고리 정도는 정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아직까지 어떤 큰 카테고리 자체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방법이 없죠.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뭐 선후배들 혹은 뭐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적어도 굉장히 큰 카테고리 정도는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직장 입사 희망 기업 뭐 이런 것들을 어, 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그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이런 주제일 것 같은데, 하나는 나를 뽑아주는 곳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뭐 그 회사가 나를 뽑아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나를 뽑아주는 곳이 있죠. 음, 과거라면은 제가 코로나 시대 이전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좀 시간 두고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는 굉장히 특이하고 어려운 시기예요. 아무래도 기업들 일자리가 올해 내년도도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과거에 상당수의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과거처럼 많은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조업이 축소가 되면 관련된 파생되는 많은 일자리들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자리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가 굉장히 강력한 큰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일단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물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랑 일치한다면 매우 좋겠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나를 뽑아주는 곳을 찾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설령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하는 직무가 과연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직무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100%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갈수록 그러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과 같은 미상 상황에서는 저는 일단은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찾고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시작하는 어떤 위치에서 보이는 자신의 시야랑 어느 정도 직장을 잡아서 직장을 가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요. 내가 아무리 큰 시야를 가졌다라고 본인은 생각은 하겠지만, 또 그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그 생각과 시야를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경험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불행히도 자기가 경험이 일천하면 자기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제한돼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장을 잡고 설령 조금 자기랑 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보이는 게 조금 더 넓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경험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올라가서 어떤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이는 시야가 더 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지금 이 위치에서 하는 생각이랑 일단 또 직장을 갖고 일을 몇 년 동안 해보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요. 그러면 이때는 자신이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막상 여기에 가서는 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이 더 위로 올라거나 다른 거를 더 경험해보면서 더 시야가 넓어지면 여기선 또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키우고 어떤 시야를 넓히고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은 물론 코로나 이전이라면 그래도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세요 라는 게 첫 번째 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 개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첫 번째고요. 그게 뭐는 논쟁거리가 없잖아요. 다만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것을 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곳이 우선시 돼야 될까라고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서 경험을 쌓고 뭔가를 자꾸 해봐야 돼요. 해보면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 경험이 무시할 수가 없고요. 경험과 시야가 경험이 결국 시야이기도 하지만 뭐 인간관계 뭐 업무는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제 생각은 뭐 중요하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내보고 집도 뭐 자동차도 사보고 요즘 집을 사기는 어려우니까 여전히 뭐 등등등을 해보면서 자신의 경험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고 나서 선택하는 거랑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회사를 고를 때도 제 생각에는 배우러 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20대 때가 그린 어떤 성공이 있죠. 성공이 있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어느 정도로 성공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또 30대도 있죠. 30대도 생각하는 그 성공이 있죠. 40대도 있죠. 40대도 있죠.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요. 자기가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큰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은 걸 하고 싶다면 당연히 많이 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고 경험과 시야가 쌓여야 돼요. 자기가 자기 눈앞에 있는 바닥의 거밖에 못 보는데 좀 더 큰 성공과 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남들보다 더 좁게 보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더 큰 시야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다 경험과 시야와 인간관계 같은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커져야 좀 더 큰 성공과 큰 어떤 경험, 배움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사실은 20, 30대 때는 물론 차이는 나긴 하지만 여기서 보는 거랑 여기서 보는 거랑 조금 더 차이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또 이후에 보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 차이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 경험상, 물론 제 경험은 100%는 아니죠. 제 경험상 20대, 30대 때는 성공이나 일을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출 시기는 아니고요. 거의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시기예요. 그게 직장이든 창업이든 뭐 상관없어요. 직장이든 창업이든 뭐 프리랜서든 뭐 뭐든지 간에 새로운 어떤 경험과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입사 희망 기업을 어떻게 정할까라고 진짜 한마디로 묻는다면 제 답변은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세요. 이에요.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요. 계속 같은 말의 동어 반복이긴 한데 경험, 인간관계, 그리고 그 업종, 그다음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장해야만이 더 크게 볼 수 있고 나중에 더 큰 여러 가지 더 큰 사업이나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요. 한 직장에 오래 있는다고 하더라도 더 큰 어떤 것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작은 시야와 작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제한돼요. 결국 시키는 일을 받아서 하는 것밖에 못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20대 때는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 경험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되긴 어렵고요. 최소한 30대 후반, 40대, 50대까지는 가야 정말로 큰 어떤 뭐가 돼요. 그 전까지는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사 희망 기업은 어떤 게 제일 좋냐고 묻는다면 거기 가서 빨리 배워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곳을 가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본다면 빨리 성장을 해야 그 기업한테도 좋고 자기도 좋아요. 설령 그 사람이 그 기업에 한 4, 5년 있다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 자체로 한 사람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기업도 또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또 성장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또 넘어가야 되고요. 핵심은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대, 30대 때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조금 벌겠지만 그게 진짜 40대, 50대 때 어떤 큰 성공에서 버는 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물론 한두 명, 뭐 20대, 30대 때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뭐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굉장히 크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그런 사람들 굉장히 특수한 경우일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설령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또 성공이 40, 50대, 60대까지 유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유지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20, 30대 때는 계속 자기를 키워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입사 희망 기업을 바라보면 좀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 기업이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 배운다는 입장으로 들어가면 가서 배우세요. 배우다 보면 요즘 같은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한 곳에서 무조건 오래 있게 되지 않아요. 자기가 더 성장하고 눈이 뜨이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럼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위치로 올라갈 때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는 그냥 출중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길도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길도 있어요. 이게 느릴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느리지 않아요. 잘 배워서 가면 한 두세 번 뛰면 금방 가요. 이렇게 가는 것이 자기의 실력을 키워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요. 한 30대 중후반쯤 되고 40대쯤 되게 되면 이렇게 몇 번 뛰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하나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 어차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기술 하나를 배워도 2, 3년 지나면 어차피 구기술이 되어버리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평생을 쓸 수 있다? 그런 거는 저는 떠올리기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만 쭉 하는 것도 뭐 전략적일 수는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인문계 쪽, 특히 인문사회 쪽에서는 사실 그런 뭐 특수한 기술이란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또 좋을 수 있거든요. 진짜 사회에서는 필요한 거는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이런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배워나가면 그렇게 몇 번 몇 번 정도 가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입사 희망 기업을 어떻게 정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본인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곳, 돈을 벌거나 이런 차이가 20대 때는 어차피 작아요. 돈 1,000만 원, 500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자신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곳, 그게 그 기업한테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고 결과적으로는 나라한테도 좋고 전체적인 사회로도 좋고 그런 곳을 통해서 찾아서 가라는 거. 그 말을 드리고 싶고요. 시험 준비, 이제 이거랑 좀 결이 다르죠. 이건 기업을 쫓는 사람들인 거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공무원이나 공사, 뭐 기타 등등. 음, 이거는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한 1년 정도는 예전에 뭐 어떤 특정 시험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음, 제 경험상, 이것도 경험이 항상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죠. 그래서 100% 맞진 않지만 제 경험을, 주관적인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시험은 제 생각에는 기한을 정해두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시험이 뭐 97%, 98%는 다 떨어지는 시험들이잖아요. 1, 2% 붙는데 1, 2% 붙는다는 건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땐 자기는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대다수의 인간이 떨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기한을 정해두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든 1년은 좀 짧죠. 한 번은 그래도 더 해봐야죠. 2년에서 3년 정도는 해보겠죠. 2년에서 3년 정도 해봤는데 자기가 그 어떤 특정 시험에 붙지 못한다? 그럼 제 생각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노력을 했다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노력을 하지 않은 거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운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 운이라는 거는 거의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운이 굉장히 큰 차이를 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합격권이 97점, 98점이다. 뭐 합격이 90점이다. 이러면 실력이 한 1, 2년 정도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대부분 어디까지 오냐면요. 88점, 89점까지 다 와요.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어차피 뭐 80점, 70점에서까지밖에 못 가는 거고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다 여기까지 와요. 여기서 하나, 두 개가 이게 운이에요. 80점 맞는 사람을 통과시켜 주는 게 운이 아니고요. 88점, 뭐 89점 이렇게 맞는 사람들이 하나를 더 맞춰서 합격하는 게 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운이라는 게 노력이 없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노력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도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2, 3년 해보면 벌써 2번 정도 오늘 테스트 해본 거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다. 뭐 자기가 정할 수 있죠. 기한은 뭐 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뭐 3년일 수도 있지만 나이를 너무 많이 오버했는데 얘도 30대가 넘어갔는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다시 일로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기한을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기한을 정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딱 기한을 정하고 또 관두냐면요. 그 1년 동안, 2년 동안 정말 풀로 모든 노력을 다 해본 사람은 정말 진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만약 2년 했는데도 떨어지면 사실 미련이 안 생기고 바로 그만둘 수가 있어요. 보통 못 그만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때 노력을 풀로 못한 사람들이 못 그만둬요. 70에서 80% 정도밖에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20%, 30%가 자신이 이것만 더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뭐에 들어가는 거냐면 결국 공부 방법을 몰랐던 거죠. 어찌됐건 노력을 안 했거나. 네, 따라서 실제로 풀로 해버리면 정말 자기가 하는 노력을 정말 풀로 다 쓰면 뭐 기한은 뭐 2년 정했는지 3년 정했는지 해버리면 그때 안 되면 미련이 없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건 마련을 해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같은 데도 가장 유명한 룰 중에 하나가 8% 룰, 뭐 7%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산 가격에서 7%나 8% 넘어가면 손절한다. 뭐 이런 룰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전이 아까워가지고 손절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 투자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룰들을 정말 잘 지키거든요.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따로 시험에 대해서는 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자신이 가진 인생 2년이나 3년도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자신의 인생의 2%, 3%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젊은 날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젊은 날에. 그래서 그런 시기를 쓴다면 어느 하나의 기본적인 룰, 안전장치는 마련해두고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만 하고 그만둔다. 풀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만둔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2년 만에 딱 하고 붙으면 좋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 주위에 이렇게 공부 안 했던 시험 준비했던 친구들 붙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3년 안에 다 붙었어요. 거의 다. 한 90%의 사람들은 3년 안에 붙는 애들은 다 3년 안에 다 붙었어요. 2년에서 3년. 3년 붙는 애들은 한 번 제시에서 붙은 거고 보통 한 번이 초시로 한 번에 붙는 애들은 2년 안에 붙고 다 거의 90% 이때 다 붙어요. 여기에 못 붙었는데 나중에 계속 공부해서 붙는 애들은 제 경험상 거의 많지 않아요. 한 10%에서 20% 정도만 그 이후로도 붙는데 이 사람들은 뭐 4년 차에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험상 거의 5년, 6년까지도 가요. 이때 가서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죠. 물론 요즘 공무원이 뭐 대세라고 하지만 사실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직업은 아니고 직업적 안정성이 높다고 말은 하지만 앞으로 시대가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서 이렇게 이번에 공무원 이번 정부에 많이 뽑아놓으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찌됐든 안전장치 같은 건 마련해 놓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